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초기 행정명령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정치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자산가들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있고 새로운 리스크도 동시에 제공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GFA 대표 고미연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그 이후 발표된 행정명령들이 한국의 자산가들과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이번 취임식과 초기 행정명령의 의미는 각별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번 취임식 리뷰와 유의 깊게 봐야 할 세 가지 특징, 그리고 미국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새로운 임기의 시작을 알리며 다양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들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최강국의 입지를 다시 다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부분이었는데요. 행사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I will simply put America first, 즉 미국 우선주의, 메가라고 하죠. 이를 상징하는 메시지, 그리고 The Golden Age of America begins right now. 미국의 황금기가 이제 시작된다 라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이 gold라는 단어는 여러 번 사용됐습니다. 국가 인플레이션의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앞으로는 가스를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liquid gold under our feet 이라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에서 직설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미국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취임사에서는 미국 중심의 경제 정책과 인플레이션 억제, 첨단 기술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취임식에서는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팀 쿡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들의 참석은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유심히 제가 본 관점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즉 마가노믹스,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첫 번째, 관세 정책 강화입니다. 심지어 동맹국에게도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였고요. 미국 기업 및 노동자들을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취임식에서 예상과 달리 신규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22일자 기준 1434원으로 지난 13일 기록한 올해 주간 종가 기준 최고점 1470.8원에 비해서 30원가량 내려온 수치입니다. 높은 환율에 걱정하셨던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원정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획득의 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며 한국에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에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약 700조 원의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기술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한국의 IT 반도체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6가지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르지 않다 보니까 다시 모기지 금리가 최근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디벨로퍼, 부동산 투자자나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파이낸싱 할 수 있는 조달 비용 중에 하나가 이 금리가 크리티컬한 요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려는 압박을 계속 할 것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AI 쪽만 하더라도 무려 700조 원을 투자를 하지
하잖아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돈이 풀리게 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페드가 내리려고 했던 기준금리도 내릴 수가 없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더 천천히 내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겨우 잡았던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모기지 금리가 다시 지속적으로 높아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다시 이제 조달 비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수입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고 이는 신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캐나다에게 부과한 관세로 인해서 목재 관세는 평균 주택 가격을 14,000달러 이상 인상시켰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이 인건비가 문제잖아요. 이민자 감소로 건설업 노동력이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이민자 감소는 건설업계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건설업 종사자 중에 25%가 이민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민자에 대한 이민 정책이 부정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개발 지원 혜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7년 트럼프 재임 시기에 도입되어서 나온 세제 개편법 TCJA라고 하죠. 기회구역에 투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회구역 제도는 기업이나 개인이 지정된 저개발, 저소득 지역에 투자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그 투자로 인한 시세 차익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기여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개발이 되지 않은 낙후된 지역, 저소득 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는 건축 및 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요. 규제 완화는 주택 건설과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리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으로는 Fannie Mae, Freddie Mac의 민영화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을 매입해서 증권화, 유동화하는 거죠. 이를 다시 2차 시장에 판매하는 정부 지원 기업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의 관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이들 기관을 다시 민영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중단이 되었죠.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하게 되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Fannie Mae, Freddie Mac이 민영화되는 것이 어떠한 문제냐,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민영 기업이든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든 규제가 손바닥 뒤집듯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서브프라임 때 이런 증권화된 부동산 모기지를 담보로 한 다양한 금융 파생 상품들이 공격적으로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Fannie Mae, Freddie Mac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된다면 정부의 어떠한 규제에서 좀 더 자유롭게 더 다양한 상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이나 파생 상품들을 다시 출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열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당시에 레슨이 있기 때문에 이전 과거처럼 집값보다 더 많이 대출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공격적인 그런 신용 등급이 낮은 채권들을 묶어서 다시 파생 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상품들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규제나 투자 환경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부족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연방 적자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초기 행정명령은 앞으로 글로벌 경제와 정치 환경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자산가들과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도 있고 새로운 리스크도 동시에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미국 정책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통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